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이명박 정부 시절, 박근혜 정부 시절도 그랬는데요. 국정원의 불법 사찰 대단했습니다. 그냥 대놓고 했어요. 대상도 광범위했습니다. 대법원장, 법관들, 검사들, 노조, 시민단체 간부, 묻지마 정치 사찰 했습니다. 이분도 불법 사찰을 당했습니다. 많이 괴롭고 힘들었으리라고 짐작은 가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면서 국정원을 상대로 내 나라 내 파일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3년 만에 내 파일을 내놓으라는 그런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광노현 진검다리 교육공동체 이사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잘 계시죠? 네. 네. 지난 12일이었습니다. 좀 의미 있는 판결이 났는데요. 이사장님께서 국정원 상대로 소송을 낸 거죠? 어떤 소송이었습니까? 예, 문자 그대로 내놔라 내 파일인데요. 네. 이 내놔라, 나에 대해서 불법 사찰한 정보 파일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 국정원이라는 데는, 정보기관이라는 데는 본래 남의 사생활을 엿보고 엿들을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오직 국가 안보. 그렇지. 그런 인권 침해 특권을 오직 국가 안보만을 위해서 쓰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국가 안보하고 제가 전혀 무관하고 네. 국가 안보를 해치는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분명히 이 사찰 대상이 되고 심리전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불법 위법한 정보 수집을 해갔으면 네. 이거는 인권 침해지 국가안보 목적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건 나한테 훔쳐간 개인 정보잖아요. 네. 그러면 작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내 정보 내놔라 이렇게 소송을 한 거. 소송을 해서 지금 3년 만에 4년 만에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죠.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지금까지는 그 파일을 보지는 못했죠. 못했죠. 예. 이제 대법원에서 자 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으니까 네.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판결의 의미가 뭡니까? 이게 지금 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 인권적 통제, 예. 역사에서 예. 이거 획기적이죠. 그렇죠. 저는 사실 1997년부터 이 프로젝트를 갖고 있었는데 이 생각이 있었어요. 네. 예. 그런데 지금이 딱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예. 2017년 10월 달에 이 운동을 조직했거든요. 네. 굉장히 강개무량했고요. 무엇보다도 법원이 지금까지 이 정보기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조작간첩 재심했죠. 네. 공안 조작 재심하고 예. 그다음에 아주 정치 개입 스캔들 처벌했어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기관은 정정과 똑같게 셀럽들, 정치인들, 또 행정 공직자들, 심지어 법관들, 그리고 노동조합 하는 사람, 여러 시민 활동가들 전부 다 사찰해 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법원이 이 정보 수집 아무렇게나 못한다. 네. 국정원이 정보 수집하는 거 수집한 게 과연 국가안보 목적이었는지 아닌지 내가 당신들이 수집한 정보 내놓으라고 하면 갖고 오면 내가 판단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봐요. 사법부 발, 법원 발, 그 과거 사찰에 대한 과거 청산 의지이자 예. 또 향후 정보 수집권 오남용에 대한 분명한 통제 역사가 시작했다. 네. 통제 의지를 법원이 밝혔다. 이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하죠. 현 정부 들어서 국정원의 불법 사찰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잘못했다고는 했어요. 네. 근데 파일 내놓으라니까 안 보여줬죠. 처음에는 전부 거부했죠. 그래서 소송하게 된 거고 1심, 2심, 3심을 다 이겼어요. 겁니다. 이제는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도 안 보여줄 수도 있는데요. 저는 국정원이 안 보여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국정원이 적어도 제 사건에선 보여주겠다고 사과 성명 내면서 네, 보여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네. 저하고 박재동 화백 등이 이 내놔라 내 파일 소송을 한 거는 네. 약 700명 정도 되는 사람을 모아서 예. 우리가 국정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거든요. 네. 저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다 일괄 기각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소송은 돈이 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명만 소송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범 소송이에요. 네. 이거는
그 표준을 만들기 위한 소송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 박재동 광노현 파일만 보여주겠다고 할 게 아니고 네. 이 과거의 불법 사찰 피해자들 네. 그 사람들이 공직자가 되든 정치인이 되든 언론인이 되든 시민운동가가 되든 학생운동했던 사람이 되든 이 사람들 중정 이래로 쌓여 있는 불법 사찰 파일들 공개하겠다 이 지침을 만들어야죠. 지침이요? 그렇게 하면 또 소송이 이어질 것 같아서 또 국정원이 무슨 얘기를 할지는 그런데 서울시 교육감 시절에 국정원이 불법 사찰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사찰이 행해졌고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우선 첫째 저는 그 취임할 때부터 바로 그 도청원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뚜뚜뚜 따르르 이런 소리가 전화를 받거나 하면 무조건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기 교육감실에 있는 전화 제 휴대전화. 휴대전화요? 아, 그러면 또또또르르 이렇게. 예, 정말 똑같았어요. 또또또 뚜르르 이러면서 네. 들어오는데 중간에 얘기하다가 가끔 드륵드륵하죠. 아니 네. 처음에 있기도 하고 15초 있다 있기도 하고 1분 있다 들어오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바꿔봤어요. 예. 그랬더니 이틀간 소리가 싹 없어져요. 네. 그 이틀 지나고 나니까 내가 전화하는 사람들 또 일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뭐 전화 바꾸고 뭐하고 할 거 없다. 내가 공적 활동을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전혀 문제 없다 해서 그냥 당했죠. 제가 아이폰으로 바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사찰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좀 고통스럽잖아요. 뭘 해도 그렇고. 예, 나중에는 근데 사실은 제가 제일 고통스러웠던 건 뭐냐면 지난 2017년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때 저라든가 뭐 조국 이제 지식인 시절에 네. 조국 교수라든가 등등 또 그 당시에 박근혜 정당 네. 그 이름도 하도 바뀌어서 잊어먹었고 네. 지금 특정을 못 하겠는데 그 정당 소속의 뭐 정두원 의원이라든가 몇 있었잖아요. 네, 네. 이런 사람까지 포함해서 20 몇 명이 심리전 대상이 됐다고 발표가 났어요. 예. 그중에 제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왜 서울시 교육감을 심리전 대상까지 해서 댓글을 달고 저 사람을 폄하하고 공격하고 그래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 이제 우선 제가 국정원 정보기관 개혁 운동을 그 1995년부터 줄기차게 해왔어요. 줄기차게는 했어도 교육감님 시절에도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니 그런데 네. 어느 정도였냐면 네.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한다든가 서울시 교육감이 되면 네. 당연히 국정원 담당관이 있잖아요. 국내정보 담당관이 네. 와서 예방 인사하는 거는 관행이잖아요. 네, 그때는 그랬죠. 저는 그거를 다 거부했거든요. 이 사람들 좌천됐다는 거거든. 예. 기관장 하나 못 만났다고. 예. 얼마나 악명 높았겠어요. 네. 거기다가 계속 국정원 지금 KGB 모델인데 네. 국정원을 제대로 국내외 파트 나누고 수사권 없애고 그렇게 해서 정치 사찰과 인권 침해 못하는 국정원으로 아주 전문성 높은 국정원으로 바꿔야 된다 한 거를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기관과 조직의 위상을 떨어뜨리려는 자. 그러니까 조직 네. 위해 사범 아니에요? 네. 우리는 국가안보 조직이니까 국가안보 위해 사범으로 저를 몰게 되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사찰하는데 그리고 당시에 지금 주진우 기자 말씀에 내가 이의가 있는데 당시 내가 교육감 될 때는 네.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죠. 네. 그 국회는 한나라당이 거의 싹쓸이 했었죠. 서울시장도 오세훈 시장이었고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다 네. MB 정당이죠. 한나라당이지. 유일하게 그 기관장 중에 서울시 교육감만 예. 그러기 광노인이었다고. 네. 뭐 주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알겠어요. 네.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던 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근데 국정원이 정권이 바뀌고 국정원이 개혁하겠다고 했으니까 공개를 했어야 되는데 하고 어디까지는 과거에 대해서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야 되는데 그 의지가 좀 부족하죠.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이번에 이제 허정숙 님도 지금 국정원은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2017년 7월인가요? 네. 국정원장이 바뀌면서 서훈 국정원장이 네. 선언하잖아요. 네. 당시에 우리가 정치 사찰 부서 해체한다. 네. 그리고 기관원 출입 금지한다. 네. 안 그리고 하겠다고 했어요. 심지어 과거 사찰 기록을 봉인해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요. 예. 이 세 가지 실천 중이라고 저는 믿어요. 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어렵죠. 안 되는 것이 우선 우리 국민들은요. 알 권리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 국가안보 전문기관으로 만들어서
프라이버시권 침해까지를 용인하면서 엿보고 엿들을 권한을 오직 국가안보 목적을 위해서 줬는데 완전히 국민감시기관이자 정치사찰기구로 타락했잖아요. 네. 이 타락의 전모, 이 타락의 기제 그리고 제도 개선책을 진짜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정원 그 개혁위원회만 하더라도 과거에 떠들썩한 사건들 사건 중심으로 갔거든요. 예. 근데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재발 방지 의무에 해당하는 것들이 미흡하죠. 네. 그래서 특히나 과거 사찰 기록 우리 주진우 기자도 굉장히 쌓여 있지 않습니까? 저 많아요. 저 이루 많아요. 말할 수 없으시잖아. 네. 그다음에 우리 양승태 대법원장님 같은 분도 다 사찰 당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 드러났잖아요. 사람들도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사실은 이 정보 공개 청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산더미 같이 쌓인 과거 사찰 기록들 폐기할 건지 네. 이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갖고 특별법 만들어야 돼요. 대법 판결로 이제 불법 사찰한 내용들 이제 공개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국정원이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국정원이 이제 거부하지는 않겠죠. 법적으로 이제 공개하라고 했으니까. 자, 모든 국민이 내가 사찰당한 국민은 이제 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권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적어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 사건이 다룬 거는 저는 사실 91년 이래로 1991년 이래로 공적 활동을 했는데 네. 그러면 제가 95년부터 국정원 개혁 운동을 했고 네. 그다음에 91년부터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라는 거 만들어서 진보 법학 운동, 과거 청산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때인가서부터는 여간 당시 국정보 난기부의 네. 주의를 받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래서 91년도서부터 제 모든 공적 활동에 대한 정보, 국가안보하고 무관한 거 전부 다 내놔라 그랬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아마 서울시 교육감 시절의 정보만 내놓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미진한 거죠. 어떻게 네. 보면.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걸 서울시 교육감 시절의 핵심 이슈가 뭐였냐면 공직자에 대한 사찰이 정치 사찰이냐 여부예요. 우리 예. 재판에서 핵심 이슈가 예. 공직자에 대한 사찰은 아니라는 정치 사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지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지사, 김영배 당시 성북구청장, 복귀한 당시 아산시장 등 34명의 기초단체장에 대해서 사찰이 이루어진 사실을 밝혀냈거든요. 네. 그래서 수사 의뢰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런 지자체장이라든가 그 입법부 공무원, 국회의원이라든가 고위 법관들 전부 다 사실은 사찰 받았다고 보고 청구해야 하면 좋겠어요. 네네. 아무튼 저는 민간인이잖아요. 기자잖아요. 민간인이지만 더 사찰을 당하셨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당연히 것도 신청하셔야죠. 제 것도 받아야죠. 당연하죠. 당연히. 근데 그렇게 할 분명히 겁니다. 국정원의 정보가 조금 다 왜곡되고 잘못된 걸 텐데 그렇죠. 그걸로 저를 공격했으면 그게 또 소송거리가 된다. 그래서 국정원이 안 주겠다 이렇게 할까봐 저는 걱정이에요. 그거는 본인한테만 공개하라는 것이지. 예. 국정원이 풍문으로 들어서 어디서 예. 미운 사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쓰는 거를 네. 그게 뭐 사초가 돼갖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폐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예. 거예요. 네. 자, 국정원 개혁. 서훈 국정원의 개혁은 좀 서운했다 이런 얘기 좀 많이 있습니다. 자, 박지원 국정원장이 왔으니 조금 개혁에 조금 박차를 가했으면 한다는 생각도 있고 이번에 의미 있는 판결도 있으니까 자, 어떻게 좀 개혁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국정원의 정보 수집 권한이 국정원 업무의 근본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정보 수집권이 과연 국가안보 목적으로 행사되고 있는지를 좀 사법부가 일일이 판단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근데 필요할 때는. 국내 정책, 국내 정보는 안 하겠다. 민간인 그렇죠. 정보 사찰 안 하겠다고 지금 선언했고 예. 그런 부서가 없어졌잖아요. 아니죠. 그거는 이제 경찰에 간다라든가 아니면 독립기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대법원 판결은 사실 기무사에도 적용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정보 경찰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또 국정원에 당연히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박지원 국정원장께서 예를 들면 이 과거 시대에 정치 사찰 국민 감시 국정원의 전모를 밝히겠다. 몇 명 정도의 요원들이
투입돼서 한 뭐 몇십만 명, 몇백만 명 국민들에 대한 사찰 기록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안보 목적과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으로 정치인, 지식인, 언론인, 문화예술인, 뭐 공직자 전부 다 했단 말이에요. 대기업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본인에게 정보 공개하고 이 폐기 여부는 우리가 국민적 토론에 붙이겠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면 참 좋죠. 자, 내 나라 내 파일 시민행동에서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죠. 우선 지금 주진우 기자라든가 뭐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불법 사찰을 당한 대표적 피해자들, 대표적 반독재 민주화 투사들이라든가 그 후에 여러 사회운동가들 또 공직자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조직하고요. 또 피해를 의심하고 있는 또 일반 시민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네. 이유로 네. 그분들의 정보 공개 청구 운동도 조직하고 그리고 국정원이 과거 사찰 기록을 어떻게 정보 공개할 것인가 기준과 지침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 부분에서 협의해서 전문성을 발휘할 용의가 충분히 있고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 사찰 기록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와 폐기 또는 수정 뭐 이런 것 보관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에 놓고서 특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재정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꿈이 있는 거예요. 이 국민 감시 정치 사찰 없는 새 시대 개막 선언. 네. 그렇게 하고 지금 권력기관 개혁 중에서 검찰 개혁은 청산 주체로 앞세운 바람에 대단히 지지부진하게 된 측면이 있지만 이제 돌파할 거고요. 국정원 개혁은 사실 국정원은 과거 국정원장 3명이 줄줄이 구속됐을 만큼 치도곤을 맞아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고 있는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보완이 된다면 우리가 정보기관으로부터의 인권 침해 걱정 안 하고 사는 진짜 성숙한 민주사회로 진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 나라 내 파일 시민행동의 광노현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